네,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이 이번 달 21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게 됩니다. 두 정상의 첫 만남에서 백신과 반도체 협력 방안을 포함해서 대북 정책 등 어떤 얘기들이 오고 갈지 주요 관전 포인트들 저희가 미리 이 시간을 통해서 짚어보겠습니다.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신율 교수님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5월 21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첫 대면을 하게 됩니다. 코로나19 시국 속에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 가지는 의미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두 사람이 처음 직접 만나는 거라는데 의미 부여가 가능하겠죠. 네. 그런데 이제 사실 지금 현 정권의 입장에서 볼 때 조금 부담이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미일 정상회담이 먼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결과를 도출해내느냐에 따라서 실제로 이 미일 정상회담과 조금 이제 비교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담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이거를 조금 말씀드리고 싶어요. 미국 상원에서 발의된 전략적 경쟁법 2021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근데 이 법안에서 우리나라는 더 큰 역할을 맡을 수 있도록 권장하고 긴밀히 조율해야 하는 나라로 취급이 되고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군사, 경제, 과학기술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협력의 대상으로 취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권장을 하는 쪽과 협력의 대상이라는 거 좀 차이가 있다는 건데, 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하면 사실 미일 정상회담 직후에 스가 총리가 화이자에 전화를 해서 이 추가 화이자 백신을 확보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1억 회분이라는 그 보도가 있는데 정확한 건 알려지지 않았습니다만, 일본 보도에 따르면은 최소한도 그 9월부터는 지금 추가로 확보된 화이자의 상당 분량을 일본으로 도입할 수 있다. 지금 이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상황을 종합해 봤을 때 지금 정부에서는 원활히 되고 있고 기대 이상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1,300만 명까지 상반기면 얼마 한 남지 두 달도 않았어요? 안 남았죠. 네, 맞아요. 상반기까지 1,300만 명분을 지금 만 명한테 접종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이제 그런데 좀 불안하고 의구심을 갖고 있는 국민들을 조금 안정시키기 위해서라도 제가 볼 땐 일본과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도 직접 갖고 오거나, 왜냐하면 이게 계속 규칙적으로 들어오고 있다고는 하는데 그게 또 좀 틀어질 수도 있는 불안감이 있으니까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전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백신 확보에 대해서는 이제 제일 먼저 좀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미 정상회담 주요 의제로 좀 어떤 내용들이 논의될 것으로 보고 있는지 저희가 준비된 자료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북 정책 예상해 볼 수 있겠고요. 코로나19 대응 협력, 한국의 백신 추가, 그리고 조기 공급 요청과 더불어 아시아 허브 구상에 대한 어떤 얘기가 나올지 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공급망과 더불어 기후 협력에 대한 얘기도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얘기가 오고 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주요 의제 봤는데 백신 얘기부터 먼저 할까요? 뭐부터 그렇죠. 할까요? 네. 지금 백신 허브라고 말씀하셨는데 한국, 우리나라, 일본, 호주 이 3개국의 모더나 같은 경우에는 지사를 세워서 이제 그걸 공급하게 만들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백신 허브가 되면 당연히 좋겠죠. 근데 그거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왜냐하면 코로나19가 만일 끝나지 않고 토착 바이러스가 된다면이라는 가정하에서라도 백신은 계속 생산을 해내는 것이 좋거든요. 그래서 전 그런 측면에서는 그거는 중요하다고는 봅니다. 하지만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을 백신 허브가 됐다고 끌 수 있느냐, 요건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mRNA, 우리가 메신저 RNA라고 얘기를 하는 이 백신을 우리나라도 생산이 가능하게 된다면 최소한 6개월 후부터 본격적으로 생산할 수 있다. 이런 보도들이 많기 때문에 당장 급한 불은 이게 끄긴 좀 힘들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지난번 미일 정상회담 직후에 나온 공동 성명을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뭐냐면 인도 태평양이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대만, 홍콩, 신장 위구르, 남동 중국해. 다시 말해서 중국이 싫어하는 모든 것을 다 언급해 버렸어요.
예? 과연 근데 이제 그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아마도 미국 측은 우리한테 쿼드를 비롯한 중국 견제에 대해서 상당히 좀 동참을 해주고 상당히 좀 압박을 같이 가하자라는 그런 요구를 해올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제가 볼 때에는 앞서 얘기한 그 백신 문제, 그걸 조금 더 우리가 뭐 땡겨서 갖고 온다든지 이런 것들이 결정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우리 정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까지는 쿼드를 두고서 특정 국가의 배타적인 모임은 안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글쎄요, 뭐 이거는 우리 정부의 입장이 또 어떻게 변할지는 지켜봐야겠죠. 한 가지만 네. 뭐냐 하면은요, 외교라는 건 주고받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명분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상대가 요구하는 거를 우리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서는 상대의 요구를 들어주는 부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부분이 이제 반도체라는 얘기도 있는데 과연 그럴까 그런 생각도 한 번쯤 해서 플랜 A, B, C, D를 다 마련해 가는 게 좋겠죠. 반도체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뭐 바이든 행정부가 반도체 공급망에 대한 이슈도 뭐 지속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얘기가 좀 오고 갈 것으로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좀 보고 있는데 삼성전자의 대미 투자를 중심으로 좀 언급이 될 만한 내용은 어떤 것들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예를 들면은 지금 삼성전자와 대만의 TSMC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두 회사가 이제 거대한 기업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TSMC 같은 경우에는 미국 내에서 최대 5곳에 대한 반도체 공장 신규 투자를 하겠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 20억 불, 최대 50억 불 얘기도 50조 원, 20조 원, 50조 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직도 지금 이제 아까 그 우리가 며칠이죠? 저 한미 정상회담이 5월 21일이죠. 네. 5월 21일까지 이제 뭐 한 2주 정도 남았죠. 이 시기까지도 삼성전자는 아직도 구체적인 투자 계획이라든지 이런 거를 딱 못 박아서 내지 못하고 있다라고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투자 계획이 지금 조금 그 못 박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지금 이 감옥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과 연관이 돼 있다라는 보도가 많이 나오죠.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어떤 이 가석방을 지금 사면 복권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와도 사실 지금 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나올 수 있는 반도체와 연관돼 있는 연관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라기보다는 그 삼성 측 이재용 부회장 측이 이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도 전 중요하다고 보는데 사실은 이 수용 기간을 거의 많이 채웠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사면 복권은 물론 바랄 수도 있겠지만 좀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떻게 풀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뭐 TSMC와 삼성전자 얘기해 주셨는데 지금 TSMC의 막대한 자금력을 또 삼성 입장에서 어떻게 따라잡느냐가 상당히 큰 문제인데 글로벌 기업들의 반도체 증설 경쟁이 또 이미 불붙은 상황에서 모르겠어요. 두 정상이 만나서 어떤 반도체와 관련된 얘기를 할지도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북 정책이 최근에 이제 바이든 행정부에서 좀 공개가 됐습니다. 미국과 북한의 물밑 접촉 여부와 더불어서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한반도의 비핵화와 관련된 어떤 대응안이 또 얘기가 오고 갈까요? 네. 미일 정상회담 이후에 공동 성명에서도 북한 핵 문제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주목해야 될 게 CVID라는 용어가 빠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하고 불가역적이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라는 CVID라는 용어가 빠져 있는데 이 용어가 빠져 있다라는 거에 이렇게 좀 중점을 두면은 북한이 엄청 싫어하는 용어거든요. CVID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조금 더 관심을 두면은 이게 미국이 북한과의 관계에서는 상당히 관심이 있나 보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데
미일 정상회담에서 CVID라는 용어가 빠져 있는 대신에 뭐냐면 북한의 비핵화라는 걸 딱 못 박았거든요. 근데 뭐 북한의 비핵화 당연한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한반도 비핵화라는 단어와 북한의 비핵화는 뉘앙스상 엄청 차이가 큽니다. 그러니까 한반도 비핵화라는 것은 사실은 한반도 전체, 물론 우리는 핵을 갖고 있지 않지만 미국의 해구산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한 개념이라면 북한의 비핵화는 이제 북한만 딱 그 얘기를 해서 비핵화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이 사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우리가 바라는 거하고 조금 다르게 미국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근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미국의 태도를 알 수 있는 것이 4월 19일 날 공개한 미 국무부의 2021 군비 통제 비확산 군축 이행 보고서가 있습니다. 이 보고서 보면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유엔과 미국의 대북 제재는 계속 유지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 현재 바이든 행정부가 얘기하는 거 뭐 오바마식 전략적 인내도 아니고 트럼프식 빅딜도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중요한 것은 북한이 움직이지 않는 한은 제재를 풀지 않을 것이다라는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싱가포르 그 미북 정상회담 합의를 지키지 않겠다는 것을 현재 북한이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라는 판단을 내리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뭐 우리 정부가 여러 가지 요구를 바람을 갖고 있겠지만 우리의 바람대로 이것이 과연 굴러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전 신중한 입장을 갖고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저는 전 이 개인적인 판단입니다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한반도의 평화라는 것도 생존권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니 전부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엄청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한반도의 평화를 우리가 위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겠죠. 그런데 백신도 사실은 이 우리의 생존권과 관련된 문제고요. 한반도 평화가 장기적인 우리의 생존권 확보에 아주 중요한 문제라면 사실은 백신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당장 우리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는 것을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는 겁니다. 바로 그런 차원에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리 정부는 생존권 확보를 위한 노력 물론 다 할 것이고 하리라고 저도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만 최소한도 지금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생존권들 위협들에 대한 순위를 매겨서 좀 접근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갖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요 의제에 대해서 결국에는 중요한 순위를 또 교수님께서 매겨주신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매긴다고 뭐가 되는 건 아닙니다만. 네, 예. 중요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신 것 네. 같습니다. 네, 한미 정상회담 주요 의제와 함께 관전 포인트들 저희가 좀 미리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봤고요. 지금까지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의 신유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